안녕하세요. 종목진단 119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7개월 만에 2,0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지수도 1%대 하락하면서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시장을 마구 흔들어 댔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 바깥 날씨도 더운데다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짜증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가지고 계신 종목을 수시로 점검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종목진단 119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화할수록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마지막 장 오늘도 역시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시장 자체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초반에는 이제 좀 눌려주는 모습들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나와주는 이슈 때문에 일단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10시 이후, 그러니까 11시부터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까지 좀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 보여줬거든요. 강하게 또 반등이 나와줬다가 또 마지막에 또 잠깐 눌러주면서 결국에는 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을 너무 안 좋게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는 개파라고 시작을 했고 이제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거의 저점을 좀 다져주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눌린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초반에 잠깐 눌렸다가 마지막까지 좀 이제 상승으로 유지를 해주면서 마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상승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들고 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대가 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2%라든지 3% 정도 약간 상승이 나와주면서 마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과연 이 종목을 다음 주까지 또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제가 오늘 이제 저점이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일본에서 이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우리 한국을 배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슈는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나왔던 이슈예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지속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일본에서 내각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배제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결국엔 배제가 돼버렸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배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개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배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는 사실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안에서 이제 그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이제 강대국들, 그다음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나라가 좀 부유한 나라들이 좀 속해 있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제 특혜를 준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라기보다는 이 제재를 없애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원활하게 좀 이제 무역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거기서 이제 배제를 해버리면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해버리겠다라는 이제 거의 무역 전쟁과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악재 해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그다음에 어저께부터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배제가 나와주면서 악재로 작용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증시가 눌려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특별한 이유 없다, 특별한 이슈라든지 특별한 일이 없다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딱 되는 순간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악재 해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배제가 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주면서 개파락, 출발, 반등,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잡아주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전환 패턴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조금 이제 잘 맞진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정황상 충분히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위기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시장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게 또 궁금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흔히 얘기를 하는 애국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수입해서 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나라 브랜드를 갖고 있는 뭐 속옷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의류 이런 쪽으로 또 유통 브랜드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까지, 이런 종목들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다음 주부터는 좀 기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정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자라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그 화이트 리스트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이 이슈 때문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분쟁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또 이제 신경 쓰고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10% 정도의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손실 많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31조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유럽까지 가담한다면 41조 원의 경제 손실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이유는 중국에서 아직도 미국산 쌀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다 얘기만 해놓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오전장에는 굉장히 불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악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확 내려왔다가 배제가 되면서 악재 해소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상승폭을 제한시켰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 종목도 있고 눌린 종목도 있고 눌렸다가 올라오고 올랐다가 눌리는 그런 진짜 어수선한 장이었지만 지금 시장은 충분히 기회의 장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실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개파라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개파라고 시작을 해버렸죠. 갭을 띄워주고 눌렸다가 초반에 잠깐 눌렸다가 배제가 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최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개파락이 나오고 갭을 띄워주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상승 반전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자체도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달 이제 8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 엄청난 막 미친 듯한 상승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점진적 상승이 나오다가 잠깐 눌렸다가 9월 달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시장이 좋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큰 상승은 없을 것이고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 9월 달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연말까지 기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주식을 접어야 되나 주식시장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 대응을 잘 하신다면은 이 계좌가 또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 개파락 해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뭐 어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악재 해소,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서 악재 해소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미중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눌려버렸죠. 최근에 그 최저점도 또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흐름상 충분히 똑같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 패턴이 나와주면서 8월 달 점지적 상승 말에 잠깐 눌렸다가 9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충분히 700포인트 이상은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약간 기회의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서든 정리를 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하고 그 투자금으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여러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이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라든지 전화를 주신다면은 제가 잠시 뒤에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어렵지만 다음 주부터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기회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상승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큰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연말까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좀 종목을 교체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부터 가볼 텐데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018님의 문자입니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포티스 2,680원 15% 손실이 큽니다. 단기, 중기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동전주가 됐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의 단기, 중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드리면 될까요? 뭐 일단은 뭐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또 이제 패션 이쪽 의류 사업에서의 그 유통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듯이 예전에는 좀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국내의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유통까지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포티스는 오늘 올라오지 못하고 좀 이제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중기로 나눠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좀 더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오늘 수급 상태를 보시면은 외국인들 또 팔고 있죠. 외국인들 팔고 있고 오늘 기관들이 또 갑자기 뜬금없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또 매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수급 상태가 그렇게 막 견고하지는 않아요. 수급 상태 견고하지 않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눌려주고 있었잖아요. 2018년 중반부터 후반부터 쭉 눌러주다가 2019년 초에 엄청난 하락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때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려가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왜 단기적으로는 정리하고 중기적으로는 긁고 가셔야 되냐?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국내 브랜드, 그다음에 국내 유통업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주면서 매집을 했다가 올려주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기 힘들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이 매수가도 2,600원이에요. 2,600원이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2,600원이면은 거의 뭐 올해 초 또는 작년 말에 좀 매매를 하셔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2,600원이었다가 지금 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손실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중기 정도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가까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면 1,000원이 되겠죠. 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중기로 좀 대응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중기적으로 좀 대응한다면 횡보하다가 눌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횡보하다가 막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는 1,500원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1,000원까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물론 700원에서 1,000원까지 올라오려면 큰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올라온다면 1,000원까지 올라올 거고 또는 뭐 1,000원 그 밑에 뭐 900, 뭐 80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그 투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추천해 드리고 만약에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1,500원까지 끌고 가셔도 됩니다. 6개월 정도. 근데 매수가까지는 안 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내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대응하시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신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티스 이 종목은 단기로 본다면 1,000원까지 그리고 중기로 본다면 한 6개월 정도 생각하시고 1,500원 목표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460님의 문자입니다. 태경산업 6,160원에 비중 50%로 2달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일단 태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좀 봐드렸던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태경산업이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왔었다가 좀 눌렸거든요. 차트를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매수가가 6,100원이에요. 6,160원 정도여서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렸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이 구간에서 매매하셔가지고 들고 오셨다가 제가 이때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때 그분은 정리하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종목이 급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좀 됐다, 매매한 지 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하셨다가 눌렸다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왜 정리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뭐 엄청나게 바쁘신 일이 있으셨던지 뭐 그런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면 욕심을 부리셨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정리해 주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종목이 눌리다가 지금 이제 지지받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현재 지지라인 때를 잡고 반등이 나오고 계속 지지라인 때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라인 때 잡고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딱 보시게 되면 5,500원이거든요. 5,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여기선 전량 손절해 주셔야 돼요. 비중이 50%고 뭐 100%고 상관없이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정리해 주셔야 된다. 왜? 여기 이탈하면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단기간에 반등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라서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게 되면 평단가 물량에 여기에 지금 현재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한 5,900원쯤에서의 물량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매물대 저항 받으면서 한 번 더 눌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900원까지 온다고 한다면 일단 반 정도 정리해 주세요. 반 정도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 반만 끌고 가셔서 매수가 이상 그러니까 6,250원이라든지 아니면은 6,300원까지 일단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경산업의 손절가는 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5,900원에서 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를 매수가까지 보유를 해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957님의 문자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매수가 24,500원에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이제 일단 코오롱 생명과학을 들고 계신다고 하길래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매수가가 뭐 7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8만 원이라든지 정말 예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눌렸을 때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이걸 왜 매수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코로생명과학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24,000원의 매수가라고 한다면 24,500원이면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올라왔을 때 정리를 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도 정리를 하실 공간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눌렸을 때 여기서 매매를 하신 거라면 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코로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인보사 사태가 있죠. 그래서 인보사 때문에 지금 뭐 그 코로생명과학의 뭐 이제 뭐 대표가 뭐 자택 수색도 들어가고 막 이런 흐름이어서 사실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왜 매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과대 낙폭에 의해서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악재 해소를 노리고 미리 들어갔다? 그러면은 1년, 2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뭐 3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워렌 버핏처럼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이 종목으로 뭐 큰 수익을 보거나 이러지 마시고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정리해 을 주세요. 근데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매수가 정도. 매수가보다 조금 낮아요. 한 24,000원? 그러니까 24,000원, 그러니까 매수가는 24,500원이어서 24,000원쯤에 저항 라인대가 세게 있거든요. 아주 강한 저항 라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물량 또 저항 받으면서 눌려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4,000원 정도 온다라고 했을 때는 약손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량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중이 100%거든요. 이 100%의 비중을 또 이런 종목에 들어가면 거의 왜 이렇게 매매를 하셨는지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라서면 못해도 50%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반 정도는 정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과대낙폭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3만 원까지는 보일 수가 있는데 뭐 나머지는 3만 원에서 뭐 수익 실하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뭐 길게 끌고 가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뭐 호재라든지 약재라든지 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지금은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오래 보유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24,000원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은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이제 배럴이요. 네, 배럴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2,100원에 15%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100원에 15%. 그러면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4,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네요. 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담으셨을까요? 그때만 해도 차트가 좀 좋아 보여서 예,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안 못 올라가고 밑으로 계속 또 요즘 주가가 안 좋아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저기 네, 알겠습니다. 네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저점이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여름 수혜주이기도 해서 좀 이 종목이 네.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배럴 12,100원에 15%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 배럴, 또 이제 스포츠, 이제 여름 스포츠 의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또 최근에 또 인기가 있는 또 이제 래시가드를 또 판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또 오늘 또 일본에서 또 나와주는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또 받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아까 종목 진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유통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뭐 배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12,100원이면은 매수가는 나쁘진 않아요. 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만약에 배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매수했었던 구간이 16,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16,000원, 15,000원대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시청자분의 그 현재 매수가는 12,000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예전에 한번 올라서다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지지 라인대를 삼고 있다가 지금은 또 저항 라인대를 삼고 있는데 이 저항 라인대는 금방 돌파할 겁니다. 왜냐하면 눌려주면서 왔다 갔다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더 올려줄 건데 아마 올려줄 때는 그냥 한 방에 팍 올려주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올라섰다가 다시 한 번 더 12,000원에 저항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그때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4,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14,000원 라인대가 예전에 상승을 해가지고 고점 놀이를 할 때 지지 라인대가 14,000원이기 때문에 14,000원대의 저항 물량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로는 14,000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뭐 분할 매도를 하시기에는 좀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14,000원에 그냥 한 방에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14,000원보다 조금 더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바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종목이 눌리다가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거든요. 밑에서 양봉이 나와가지고 월요일 날 반등이 나와주면서 5일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똑같이 15% 물량 매수해서 30% 비중 채우시고 올라섰을 때 14,000원에서 반매도 하시고 한 번 더 올라왔을 때는 어디냐면은 16,000원입니다. 그래서 16,000원에서 나머지 물량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이 배럴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또 크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배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270님의 문자입니다. 송원산업 28,000원에 50% 실적도 잘 나왔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지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업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이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남자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성적이 좋아도 뭐 떠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에는 좋아요. 종목은 좋아. 이슈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도 좋게 나와준 부분들이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차익 실현을 내버리고 차익 실현도 아니죠. 그냥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딱히 주가에 대한 그 뭐 흐름도 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송원산업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예요.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총 4천억 정도 되고요. 시총이 4천억인데 주가는 18,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총 18,000원인데 시총이 4천억이라고 한다면 상장돼 있는 주식수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품절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품절주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왔다 갔다 했는데 누적 거래량 얼마예요? 18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8만 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현재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거의 최저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예전에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점의 지지를 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쭉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고점 찍어주고 한 번 더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한 달 새에 그냥 쫙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일단 지지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지지를 받았던 18,000원 구간, 그러니까 18,000원 구간까지는 홀딩할 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28,000원 정도인데 28,000원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지지를 받았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는 뭐 괜찮게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18,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씩 올라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만 원 터치를 하고 잠시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온다면 충분히 22,000원까지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22,000원이 지금 현재 문자로 보내주신 분의 수익을 보시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 종목이 18,000원 이탈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개파락에서 18,000원 이탈하고 올라오면 상관이 없어요. 그는 홀딩하는 겁니다. 근데 매수가가 18,000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시초가가 18,000원 이상에서 형성이 됐다가 쭉 눌리면 이때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초가 형성하고 나서 18,000원 이탈했다. 이러면
비중이 50%이지만 여기서는 전량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원산업은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18,000원을 이탈한다면 전량 정리하셔야 된다 설명을 하셨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아르스 오토메이션 네. 9,800원에 50%입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9,800원에 50% 비중을 꽤 실으셔서 빠르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RS 오토메이션 9,800원에 5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딱 그 흐름을 딱 봤는데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네. 일단은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이제 9,800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이제 50% 정도로 조금 이제 많은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8,500원이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제가 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에도 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다른 테마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은 잘 잡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진짜로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락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올 때 죄송합니다.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빵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쭉 눌릴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평균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딱히 그렇게 뭐 악재가 있다거나 기업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거의 최저점을 찍었잖아요. 오늘 이제 거의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최근부터 뭐 최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은 이제 괜찮은 기업입니까? 네,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고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물량을 다 매도했는데 급등이 나오고부터는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의 평단가를 따져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평단가는 약 9,400원 정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9,4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9,400원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이때부터 상방으로 견인한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12,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뭐 로봇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테마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물량만 들고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00원이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평단가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9,400원 지지받고 올라선다면 충분히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일본 쇼크 때문에 막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일본 지금 전 종목이 다 그렇게 됐어요. 전 종목이 다 그렇게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한 것들은 악재 해소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슬쩍슬쩍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밤까지. 네. 네, RS 오토메이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온라인 방송 이어가셔야 하잖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뭐 일단은 오늘 방송이 조금 중요한 방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쭉쭉쭉 빠지다가 한 번 더 상방으로 턴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지금 기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회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반등하는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하나씩 매일 한 종목씩이라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여태까지 손실을 났던 부분들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 반등장에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손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많이 보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투자금을 확보하셨다고 한다면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610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덕전자 1,500원에 30% 꼭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급등이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조금씩 좀 올라가는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대덕전자의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가가 1,5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죠. 최근에 매수하셨다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눌려 있는 상태인데, 대덕전자의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누가 매수하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주력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도 어느 정도 동참을 해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매일매일 엄청난 물량을 매수를 하다가 그냥 오늘 잠깐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예전부터 매매를 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해주는 부분들이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물량, 그다음에 기관들의 물량이 아주 견고하게 이런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떨어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락이 나와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지노선은 9,7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9,700원을 이탈하게 된다. 9,700원을 종가상 이탈해서 마감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전량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시장도 좀 반등이 조금씩 나왔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죠. 게다가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 자체가 일본 악재 해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지받아주고 한 번 더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1,500원 돌파하겠죠. 물론 매수가랑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근데 올라선다고 했을 때 아마 11,0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여기가 센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더 눌렸다가 어디까지 눌려요? 1,500원. 매수가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종목을 수익을 좀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종목 그냥 정리해버리고 좀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11,000원에 정리해버리시고,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수익을 보겠습니다 하시면은 12,000원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내일이 다음 주에 9,700원 이탈하면 전량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9,700원에 이탈한다면 전량 정리를 하시고, 올라온다면 11,0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12,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245님의 문자입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 42,000원 10%입니다. 요즘 조금 올랐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4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는 한 35,950원, 그러니까 한 36,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평단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1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그렇게 위험한 구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올라오다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 4,200원, 그러니까 42,000원이죠. 42,000원에서 여기 매수를 하셨어요.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여기서 하셨어야 돼요. 3만 원 구간에서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평단가가 확 내려가면서 한 요 정도, 한 35,000원까지 내려가면서 충분히 지금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 하신다고 한다면 평단가가 어디로 맞춰주냐면, 평단가가 한 38,000원, 39,000원 요쯤에서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수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강한 저항 라인대, 경기선의 저항, 121선의 저항 라인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다가 저항받아 버리면 그냥 손실이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거면 3만 원에 하셔가지고 애초에 평단가를 121선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늘 올라왔을 때 수익 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 매수 하셔봤자 평단가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평단가 조정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비중만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눌려버린다고 한다면 비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손실 금액도 더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하면 사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냥 관망하시고 기본적으로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올라오다가 121선에 한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그럼 저항을 받고 눌렸다가 만약 저항을 받고 그날 쭉 눌러버리면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는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저항을 받았는데 살짝 윗골 잡아주면서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61선 올라와주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4만 원 이상은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 기간 자체가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기간 자체도 8월 중순까지는 보셔야 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8월 중순까지 보시고 목표가는 4만 원까지만 그냥 보시고 약손실로 나오신다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8월 중순까지 보면서 4만 원에서 정리하시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224님의 문자입니다. 로스웰 1,060원에 35%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로스웰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봐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봐드렸던 종목인데, 자, 지금 로스웰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바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종목은요, 일단 눌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나 이제 뭐 다음 주 장에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1,000원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면 1,200원까지 일단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60원이 매수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매수하신 거죠. 이날 매수하신 거예요. 이날 매수하신 건데 매수하셨다가 지금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눌러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민이 많으시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1,0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 1,000원 살짝 위에 있던 종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00원 위에 있던 종목이 동전주가 돼버리면 1,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재도 엄청나게 센 호재가 나와야 되고 수급도 엄청나게 몰려야 1,000원 돌파해서 그 다음에 뭐 1,200원, 1,300원 가는 건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적용이 돼서 한번 조금 더 이제 횡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급등이 나올 때는 이 로스웰이라는 종목 상한가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매수가 이상을 뛰어넘으면서 1,200원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보시고 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2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웰은 9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1,200원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546님의 문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산 하이메탈 6,020원에 30% 어떻게 할까요? 꼭 좀 진단 부탁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덕산 하이메탈은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왔다가 한번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눌렸다가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매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개인들은 또 계속 매도하고 있는 시점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쭉 눌려버렸고 2019년도에 자리 잡다가 한번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 그다음에 눌려주면서 지지라인제 잡고 있다가 말씀드렸죠. 지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라인제 잡고 이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음봉과 양봉을 보시면 되는데 음봉이 쭉쭉 나오다가 음봉의 종가쯤에서 오늘 양봉의 시초가를 만들어주고 올라선다면 상승 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음봉이 나와주고 음봉 종가쯤에서 시초가 만들어주고 양봉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다가 음봉의 종가쯤에서 시초가를 만들어주면서 양봉으로 나와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예전처럼 막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면서 5,000원에 있던 종목이 막 7,300원을 돌파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라온다면 지금 이제 매수가 6,020원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다 해서 예상이 돼요.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면 일단은 6,000
6,370원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6,370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 때이기 때문에 6,370원 정도 올라온다면 종목을 반 정도는 수익 실현 해주시고 반만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음봉으로 빠지면은 여기서는 전량 정리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은 6,370원이 목표가, 이 구간에서 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반만 보유를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 음봉으로 빠진다면 전량 정리를 하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자연과 환경 2,700원에 50%입니다. 언제 오를지 꼭 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연과 환경 이 종목은 언제 좀 시원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분간은, 조만간이 아니라 당분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지지라인 때 좀 잡고 있다가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갔으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 횡보하다가 갭하락이 나왔고 그 갭을 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연과 환경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획보하다가 여기서 갭하락이 나왔어요. 갭하락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갭을 메꿔줬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갭을 메꿔주면 이 갭을 이 갭 딱 시작했던 이 구간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예요? 걸리락 걸려버리면서 주가 임의적으로 조정받고 여기서 쭉 하락이 나와주면서 뭐 그냥 뭐 7월달, 1월달 상승 없이 그냥 계속 하락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올려준다 하더라도 올려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1,020원이잖아요. 또 1,000원 이탈해서 동전주 돼버리면은 계속 또 내려갈 겁니다. 지금 수급 상태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저점이라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들었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 추가 매수하는 물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집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빠지면서 1,200원대나 맞춰줬어야 돼요. 그런데 1,200원대를 이탈해주면서 지금은 이제 1,000원을 위협하고 있죠. 그럼 1,000원을 이탈해가지고 동전주가 된다? 야, 그럼 이 종목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지금 이제 매수가 2,700원 상당히 높아요. 또 예전에 엄청나게 높았을 때 매매를 했는데 뭐 권리락 때문에 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또 임의적으로 조정이 됐겠죠. 그래서 일단은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5년 동안 끌고 가겠다, 뭐 10년 동안 끌고 가겠다. 비중이 50%여서 투자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여기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 어차피 조금밖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거라도 챙기셔서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고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1,600원까지 예전에 이제 걸렸던 1,600원까지 좀 올라올 거기 때문에 1,600원까지는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은 1,000원을 이탈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1,600원까지 보시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또 어떤 종목 소개하시나요? 자, 일단은 뭐 종목들을 딱 보니까 정리해야 될 종목들이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지수 자체가 개파라고 나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살짝 이제 그 반등을, 그러니까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 시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등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또 우리가 눈에 또 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서 월요일날 시초가에 잡아서 충분히 올라갔을 때 15%라든지 20%라든지 또는 상한가라든지 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전한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오늘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 정리 못 하겠죠. 월요일 날 정리를 해가지고 또는 여태까지 진단을 받으면서 종목을 정리해서 투자금이 보유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그 한 종목 반드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꼭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반등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종목진단 119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주식골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방송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종목진단 119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